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시가 실패하는 이유, 시창작 번외특강 3부 6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헤드라인 건 것이 뭐냐면 노루는 안 잡고 쌈지부터? 라고 걸었습니다. 이 속담을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모르는 분은 오늘 배우시면 되고요. 노루는 안 잡고 쌈지부터 짓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좋은 시를 쓰고 싶어 하는데 좋은 시를 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시를 쓰고 싶어 하는데 좋은 시를 읽지 않는다. 알아야 면장을 하겠죠. 뭘 알아야 쓰죠. 무엇이 좋은 시인지, 무엇이 나쁜 시인지, 좋은 시를 많이 찾아 읽으시라는 거예요. 아무 시나 읽으라는 게 아니고 좋은 시를. 그럼 좋은 시는 어떤 시가 좋은 시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는 김명희 문학TV는 특징이 정해져 있죠. 컨셉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공모전에서 살아남는 시쓰기가 제가 운영하는 강의의 기본 모토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공모전에서 뽑히는, 공모전에서 인기 끄는 그런 시들을 좋은 시라고 말을 하겠죠. 과거에 가끔 어떤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시가 꼭 어려워야 되느냐? 왜 시가 꼭 난해해야 되느냐? 그게 다 그런 것만이 시냐? 그러니까 독자들이 시를 안 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누차 반복했듯이 제 유튜브 강의의 컨셉은 공모전에서 살아남는 시쓰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의 초점은 여러분이 등단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할 때 써야 되는 시가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등단하고 나서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마음껏 쓰고 싶은 거 쓰신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나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것이 앞에 막혀 있잖아요. 운전을 하고 싶으면 운전면허를 따야 하듯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으면 시동 거는 것부터 배워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듯이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험난한 터널을 뚫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이 등단이 목적이라면 등단은 경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좋은 시라는 등단을 목적으로 한 선상에서의 좋은 시라는 것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여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반드시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테크닉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뽑혔다는 것은, 당선작이 됐다는 것은 과거에 그런 부분에서 다뤄지지 않은 그 뭔가가 그 특수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제가 계속 업로드하고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루는 안 잡고 쌈지부터 짓는다. 여러분이 공모전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루를 잡기 위해서, 등단을 하기 위해서는 노루를 잡아야죠. 좋은 시를 써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적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쪽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씁니다. 등단도 하실 건지 물어보면 하실 거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등단 쪽으로 가까이 가기는 어려운 시들을 쓰고 있어요. 고민도 별로 안 해요. 퇴고하는 거 보면 몇 초 만에 단어 하나 딱 바꿔놓고 퇴고했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몇 개 소수의 단어 속에서 퇴고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참신하게 내 시가
참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쓰기는 가장 나중이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시가 촌스럽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좋은 시를 많이 찾아서 읽어야 되고, 좋은 시를 많이 찾아서 읽어야 할 때 여기에서의 기준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시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시는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검색하면 매년 수백 개의 문학상 신춘문예 당선작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읽어낼 수가 없을 정도의 좋은 시들이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 안 찾아보죠. 안 찾아보고 내 시는 왜 맨날 이런가 고민합니다. 노력도 안 하시면서 내 시가 달라지길 바라면 안 되죠. 달라질 수가 없어요. 좋은 시를 많이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를 뽑은 심사평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들이 어떤 부분을 칭찬하는지, 떨어뜨린 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떨어뜨리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알지 않으면 그 관문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적과 싸워야 하는데 그 적이 어떤 상대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알 생각도 안 하고 알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막연하게 나는 저 적과 싸워서 언젠간 이길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언젠간이라는 날짜는 절대로 여러분 앞에 오지 않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면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해도 안 되는 거는 문제지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니까 문제죠. 오늘부터라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늦지 않았어요.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랄게요. 시를 잘 쓰길 바라는 분들은 꼭 노력을 하세요. 찾는 노력을 하시고 좋은 시가 왜 좋은 시인지, 왜 당선작이 됐는지, 떨어지는 시들은 왜 떨어지는지, 그럼 내 시는 어느 쪽에 속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계속 비교해 보셔야죠. 그래야 닮아갈 거 아니에요. 좋은 시로.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은 없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기성 시인처럼 시를 아무렇지 않게 막 씁니다. 기성 시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성 시인들은 이미 거칠 것을 거쳤으니 공신력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보다 아직 등단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 배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그냥 오늘 5편, 내일 3편 막 씁니다. 근데 그 시들이 과연 며칠 있다가 보세요. 그게 시인지 아닌지, 그것을 어디에다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이왕 쓰실 거면 공부 많이 하시면서 하나라도 쓰셔야 시가 진화하고 발전하겠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의 좋은 시들을 안 읽고 수준 낮은 시 읽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딴 걸 하세요. 불량식품 먹지 마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좋은 시, 우수한 시, 건강식을 드세요. 한 알 드셔도. 그런데 시를 안 읽는 분들이 본인의 시는 열심히 쓴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갇혀있는 상태에서 계속 쓰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잘 쓴 시들을 보고 배도 아프고 연구도 하고 하면서 그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타인의 모범작들은 안 봐요. 여러분은 그 길로 갈 거라고 등단할 거라고 등단이 목표라고 하는데 등단하는 등단작들, 문학상에서 뽑히는 작품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자세.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시 한 편을 쓰기 전에 100편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꾸로 해요. 100편을 쓰는 동안 남의 시, 좋은 시 한 편을 읽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읽는다는 자체의 개념도 달리 두셔야 돼요. 눈으로 쭉 읽었다는 게 아니라 분석해야 됩니다. 이 단어가 어디로 가는지, 시작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중간쯤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마지막엔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분석하며 읽기를 안 하면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분석하면서 읽어야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감상하는 읽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석하며 읽기라는 것은
시 한 편을 읽는데 반나절이 걸릴 수도 있고 두세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공부입니다. 그것을 해야 여러분의 시가 달라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그 무수한 시를 아무리 써도 우물 안에 갇힌 시가 될 겁니다. 타인들은 읽고 싶지 않은 시가 될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가 여러분이 볼 때 자랑스럽고 빨리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완전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형편없는 시를 혼자 감격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고 현재 매년 우리나라의 신인들의 시가 어디 쪽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분이 쓴 시가 본인이 봐도 본인 시가 아주 좋다 생각한다면 그 시는 우수한 시일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한민국 문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모전에서 어떤 시들이 뽑혀지고 있고 어떤 시들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그쪽으로 나갈 수는 없죠. 계속 찾아봐야 되겠죠. 항상 훌륭한 시 많이 찾아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100편을 읽고 나서 한 편을 쓰세요. 그게 너무 많다? 그럼 항상 내가 시를 쓰기 전에 최소한 수상작들을 10편은 반드시 먼저 읽고 나서 내 시 한 편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노루는 안 잡고 쌈지부터 짚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노루가 언제 뛰어서 도망갈지도 모르는 그 노루가 내 눈앞에 있다고 내가 잡은 것은 아니죠.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그 노루를 일단 제 앞에서 잡아서 꼼짝 못하게 내 앞에 묶어놓고 나서 요걸 팔아서 가죽을 얼마를 받을까? 이 뿔은 어떻게 갖다 팔을까? 먹을까? 아이에게 줄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까? 고기는 몇 근은 동생 주고 몇 근은 부모님 주고 몇 근은 내가 먹을까? 그것은 노루를 잡고 난 뒤에 하는 고민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눈앞에 있는 노루가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는데 그 노루는 잡지도 않고 눈에 보이니까 내가 잡은 걸로 착각하고 이미 그 노루를 벗어 마음속에서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마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등단을 안 했다면 등단이 목표여야 됩니다. 등단이 목표라면 계속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수상작들은 반드시 불을 뜨고 봐야 하고 심사자가 어디를 보는지 알아야 하고 내 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또는 어디까지 가 있는지 정확히 현주소를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미 내가 마치 그냥 일필휘지로 쓰면 명작이 나오는 걸로 착각하고 그런 작품을 다작으로 내놓는 거에만 몰두하신다면 여러분은 먼 길을 가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멋진 시를 써서 이 세상을 위로하고 케어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